새벽 2시 병실 창밖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늘 나를 진정시켰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마다 내 심장은 거꾸로 뛰고 있었다. 핏기 없는 손끝이 휴대폰을 쥔 채 서서히 굳어갔다. 스마트폰에 울린 작고 낮은 알림음.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게 총성과도 같았다. 우리 집 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아이를 위한 CCTV 앱. 그 알림 하나가 내 삶의 바닥을 뚫었다. 나는 산후조리원 침대 위에 누워 배에 찬 얼음팩과 함께 있었다. 진통으로 망가진 골반을 추스르며 출산의 통증은 이틀을 울게 했지만 그날의 화면은 단 한 번의 숨으로 나를 무너뜨렸다. 영상 속 익숙한 거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오는 건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회색 소파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앉혔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그녀가 그의 무릎을 쳐다보는 장면. 숨소리마저도 낯설지 않게 느껴질 만큼 익숙해 보였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작은 진동음, 낯선 그림자의 겹침, 그리고 익숙한 그 집. 그 침묵 속에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지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웃던 남편도 20년을 한결같이 함께해준 친구도 아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시간들, 결혼식의 약속, 태명을 함께 지으며 웃던 밤들, 조리원 입소 전 수고했어, 우리 셋이 행복하자라던 말. 그 모든 말이 화면 속 겹쳐진 두 그림자에게 비웃음 당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출산을 마친 아내가 아니었다. 단지 자기 부재 시간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가장 깊은 상처는 말이 아니라 모르는 척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든 진짜 얼굴이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처사일을 기다렸다. 야간 당직으로 파김치가 된 밤에도 남편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발목이 부은 내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임신 후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우리 셋이 곧 만난다며 태동 영상을 반복해 봤다. 친구 영지는 배가 불러도 같이 걷자며 퇴근길 병원 앞을 찾아와 따스한 차를 건넸다. 출산은 고난이었다. 분만실 창 너머 남편은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뜯으며 울었다. 그 모습이 내 고통을 이겨낼 연료였다. 산후조리원 첫날, 남편은 잘린 탯줄 조각을 유리 액자 안에 담아왔다. 친구 영지는 전몸살에 좋은 팩을 챙겨와서 내 남편 성실하다, 부럽다라며 웃었다. 그 완벽한 평온이 불과 며칠 사이 조용한 균열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다. 조리원 9일째 밤,
아기가 미세하게 칭얼거렸다. 그때 아이를 위해 미리 설치해둔 홈캠 알림이 울렸다. 남편은 야근이 있다고 했으니 울릴 리가 없는 알림이었다. 수육 쿠션을 다리에 얹은 채 홈캠 앱을 켰다.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과 야근이라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뒤이어 보이는 뒷모습은 20년 지기 가장 친한 내 친구 영지였다. 소파에 기대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가까워졌다. 그 거리는 분명 연인의 것이었다. 터치 한 번, 녹화 버튼이 들어갔다. 화면 속 남편이 친구의 머리칼을 넘겼다. 나지막한 웃음,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다. 분유 냄새와 울음이 내 피 대신 눈물을 짜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날 믿어주리라 믿었던 두 사람이 날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현실이 아니길 바랐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홈캠 앱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직접 보는 고통이 지옥이었지만 증거 없이 무너질 순 없었다. 녹화본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나는 웃을 힘조차 없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사랑이라 부르던 시간들이 사진처럼 바래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증거는 내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겨질 아이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는 것을. 퇴원 당일 남편은 꽃다발과 카시트를 챙겨왔다. 조리원 로비엔 축하 인사를 한다며 영지가 서 있었다. 둘 사이의 기류를 내 아이만 모르는 듯했다. 현관을 여는 순간 퍼지는 낯설지만 익숙한 향기. 미처 치우지 못한 혼자가 아니었던 흔적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이 아기를 침대에 눕히는 사이 나는 TV와 휴대폰을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다. 낯익은 거실, 두 개의 실루엣. 그리고 남편이 친구 머리칼을 넘기는 장면. 주방 쪽에 서 있던 영지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졌다. 아이방을 나오던 남편은 식탁에 주저앉아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다. 변명도 오가지 않는 침묵 속에서 화내는 대신 내 심장은 이미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벽식의 초침만이 깨진 숨처럼 공간을 찔렀다. 영지가 먼저 몸을 돌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끝마다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영지는 끝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남겨진 것은 우리 셋 사이의 추억이 아니라 나만 모르고 있던 조롱이었다. 남편은 침묵하다 울먹이며 말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출산 후 내가 너무 예민해 보여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 그 말에서조차 그는 내가 아닌 자기 자신만 변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혼집을 떠났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신혼 침구, 커플컵, 영지와 찍은 사진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다. 조리원보다 훨씬 불편한 작은 방이었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다. 며칠 후 남편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울며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은 있어도 책임은 없었다. 그때는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보며 느꼈다. 혼란스러움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밤마다 이유 없이 울던 아이를 달래다 보면 서럽게 새던 눈물도 어느새 마른다. 분유를 타는 손은 떨렸지만 그 옆에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은 언제나 엄마였다. 변호사 상담실로 향하는 택시 속 꼭 잡은 손도, 낯선 법률 용어에 얼어붙은 내 어깨를 감싸준 손길도 모두 소리 없이 강했던 엄마. 가정을 지킨다고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외면했던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세상이 뒤집혀도 끝까지 내 편에 서줄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와 울던 남편도, 위로를 가장했던 친구도 아니었다. 나는 더는 어떤 사랑도 맹목으로 품지 않는다. 대신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단단해진다. 언젠가 이 아이가 걸음마 대신 두려움을 딛고 설 때 그 옆에서 담담히 손을 내미는 엄마가 되고 싶다. 남편도 친구도 없는 새로운 아침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상처 깊은 자리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울타리를 세웠기 때문이다. 두 손 가득하는 작은 생명을 위해 나는 보란듯이 웃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 눈물은 마지막이 되고 우리 둘만의 첫 출발선이 된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